인생은 전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프로젝트 팀 회의가 있는 날이었다. 상현은 오전부터 메일과 서류를 정리하느라 바빴다. 몇 주 전부터 부서 간 협업이 예정되어 있었고, 오늘은 외부 부서에서 실무 담당자들이 처음으로 함께 회의에 참석하는 날이었다. 언제나처럼 무난하게 특별할 것 없는 하루가 될 줄 알았다. 회의실 문이 열리고 처음 보는 얼굴들이 하나둘 들어섰다. 상현의 시선이 무심코 스치듯 한 사람에게 머물렀다. 긴 머리를 묶은 여자가 조용히 자리에 앉으며 노트북을 꺼냈다. 고개를 숙였을 때 머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옆 얼굴은 단정하면서도 어디선가 본 듯한 익숙함을 풍기고 있었다. 그녀가 고개를 들고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유진이라고 합니다. 짧고 정중한 인사였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의외로 낮고 차분했다. 예상보다 낮은 톤이 귀에 맴돌았고 미소는 어딘가 따뜻했다. 상현은 순간적으로 가슴 한쪽이 묘하게 간질거리는 느낌을 받았다. 눈이 마주쳤을 때 그녀는 가볍게 웃었고 상현은 그 웃음이 이상하게 오래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회의는 평이하게 흘러갔다. 발표와 질의응답이 반복됐고 상현은 늘 해오던 대로 논리적으로 정리된 의견을 전달했다. 유진은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질문을 던졌고 짧은 논의가 오갔다. 그녀는 말을 많이 하지 않았지만 말할 때마다 손끝이 부드럽게 움직였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짚거나 턱을 살짝 괴는 그 움직임들이 이상하게 시선을 잡아끌었다. 별다를 것 없는 손짓인데도 상현은 자신이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를 따라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집중해야 할 보고서보다 그녀의 미세한 움직임에 더 집중하고 있는 자신이 낯설었다. 회의가 끝나갈 무렵 상현은 자신이 여느 날과는 다른 자극을 받고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사무실로 돌아와서도 그 감각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다. 딱히 이유가 없는데도 그녀가 자꾸 떠올랐다. 머리칼을 넘기는 손동작, 질문할 때 미묘하게 기울어지는 고개, 말을 마치고 웃을 때 눈가에 생기는 주름 하나까지. 그날 저녁 상현은 평소와 다름없는 시간에 집에 도착했다. 아내는 언제나처럼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고 아이는 거실에서 만화 영화를 보고 있었다. 식탁에 둘러앉아 식사를 하며 나누는 대화는 늘 그렇듯 무난했다. 별일 없었다. 업무는 많았다. 회사는 시끄럽다. 아이는 학교에서 친구와 다퉜다 이런 대화들이 끊임없이 오갔다. 하지만 상현은 어쩐지 그 모든 말들이 귓가를 스쳐 지나가는 느낌이었다. 무언가 집중되지 않는 기분. 눈앞에 아내와 아이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마음은 어딘가 엇나가 있었다. 수저를 들고 국을 한 입 삼키다가 그는 문득 유진의 미소를 떠올렸다. 그 순간 아주 작고 날카로운 찔림 같은 죄책감이 스쳤다. 대단한 감정도 명확한 감정도 아니었다. 그저 왜 하필 지금 그 생각이 났지 하는 찜찜함이었다. 아내가 미소 지으며 물었다. 회사 사람들하고 일 잘 풀렸어. 상현은 잠깐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뭐, 그냥 그럭저럭. 거짓말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았다. 아내의 눈은 변함없는 신뢰로 가득 차 있었고 상현은 그 눈빛을 정면으로 마주하지 못했다. 그날 밤 상현은 평소보다 늦게 불을 끄고 누웠다. 아내는 먼저 잠들었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시계 소리만이 방 안을 메우고 있었다. 뒤척이다 천장을 바라보다 눈을 감았다 다시 떴다. 그는 자꾸만 낮에 있었던 짧은 순간들을 반복해서 떠올리고 있었다. 회의 중 스쳐간 손끝, 마주친 눈빛, 낮고 단정한 목소리, 그리고 짧은 인사. 그렇게 짧은 순간들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남아있는 걸까? 오늘 하루 있었던 일 중 가장 선명한 기억은 아이의 웃음소리도 아내의 저녁도 아닌 유진과의 몇 분 남짓한 만남이었다. 눈을 감고 누워있어도 그녀의 미소가 또렷하게 그려졌다. 이건 분명 이상한 일이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오히려 더 강하게 의식하게 되었다. 상현은 이 감정이 어디로 향할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 조금 두려웠다. 하지만 그보다 더 솔직한 마음은 그 감정을 멈추고 싶지 않다는 것이었다. 한밤중 상현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아주 느리게 내쉬었다. 어둠 속에서 유진의 웃음이 다시금 떠올랐다.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아주 작게 웃었다. 어쩌면 이미 시작된 것인지도 몰랐다. 아무 일도 없었던 하루의 끝에서 이상하게 마음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 중심엔 유진이 있었다. 회의가 끝난 지 며칠이 지났다. 상현은 여느 때처럼 회사에 나와 자리에 앉았지만 집중은 쉽지 않았다. 유진과의 첫 만남 이후 그녀는 머릿속에서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이유를 명확히 설명할 수는 없었다. 몇 번 대화한 게 전부고 업무 외적인 이야기를 나눈 것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표정과 말투, 눈빛이 상현의 생각을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모니터 앞에서 멍하니 이메일을 훑던 상현은 문득 그녀가 맡고 있는 파트의 업무 진행 상황이 떠올랐다. 단순한 궁금증이었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메신저 창을 열었다. 메시지를 보내기 직전 손가락이 잠시 멈췄다. 사적인 말은 아니었지만 굳이 보내지 않아도 되는 질문이었다. 그걸 상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결국 그는 몇 번이고 내용을 고쳐 적은 끝에 짧은 문장을 보냈다. 유진 씨, 지난 회의 때 말씀하신 자료 중에 몇 가지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서요. 보내는 순간 심장이 작게 울렸다. 잠시 후 그녀에게서 바로 답장이 왔다. 네, 지금 시간 괜찮아요. 궁금하신 부분 있으세요? 상현은 괜히 주변을 한번 둘러봤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았다. 그냥 일하는 평범한 풍경. 하지만 그 안에서 자신만 혼자 다른 세계의 발을 딛고 있는 것 같았다. 유진의 답장이 뜬 작은 창 하나가 사무실 전체보다 더 큰 공간처럼 느껴졌다. 심장이 규칙적인 박동을 잃고 느릿하게 그러나 강하게 쿵쾅거렸다. 몇 차례 메시지를 주고받는 동안 상현은 그녀의 말투가 변함없이 단정하다는 걸 느꼈다. 친절하면서도 선을 넘지 않는 정확한 거리의 대화. 그런데도 그 대화 안에서 그는 이상한 스릴을 느끼고 있었다. 단순한 질문, 단순한 답변. 하지만 그 속에 무언가 미묘하게 흐르고 있었다. 그날 오후 복도에서 유진과 마주쳤다. 서로 가볍게 인사만 나눴지만 눈빛이 스쳤다. 정말로 잠깐이었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 상현은 이상하게 숨이 막히는 것 같은 기분을 느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지나쳤지만 뭔가 알아챈 듯한 눈빛이었다. 이후로도 자주 마주쳤다. 복도, 사무실 입구, 커피 머신 앞.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눈이 마주칠 때마다 둘 사이에 흐르는 긴장감은 더욱 또렷해졌다.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상현은 그 눈맞춤 하나하나에 전율을 느꼈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다는 착각. 그 착각이 점점 더 달콤하게 느껴졌다. 며칠 후 점심시간 무렵이었다. 상현은 회의실 예약을 마치고 자리에 돌아오려던 참이었다. 그때 유진이 마주 오다가 멈춰섰다. 자연스러운 표정으로 웃으며 말했다.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저 혼자 먹기 좀 그래서요. 가벼운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말의 울림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상현은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잠시 멈칫했다. 대답은 머릿속에서 맴돌았지만 입 밖으로 나오는 데에는 시간이 걸렸다. 그녀는 대답을 재촉하지 않았다. 그저 가만히 기다렸다. 좋죠. 같이 가요. 말을 뱉고 나니 생각보다 담담하게 들렸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 안의 떨림은 상현 스스로만 알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앞서 걸었다. 상현은 그녀를 따라 걸으며 그 한 걸음 한 걸음이 금지된 세계로 다가가는 느낌이라는 걸 분명히 느꼈다. 작은 분식집에서 함께 앉아 먹는 점심은 특별할 것 없는 메뉴였지만 대화는 조용히 속도를 더했다. 처음에는 업무 얘기였고 이내 사소한 관심사로 흘렀다. 유진은 웃을 때 왼쪽 볼에 살짝 들어가는 보조개가 있었다. 상현은 그걸 알게 된 순간 더 이상 자신이 무관심할 수 없다는 걸 확신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둘은 쉽게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했다. 말이 길어진 것도 아닌데 이상하게 시간을 붙잡고 싶은 느낌. 그렇게 서둘러 사무실로 돌아가지 않는 상현의 모습에 유진이 말했다. 우리 너무 티 나진 않았겠죠. 그 말에 상현은 순간 멈췄다. 농담처럼 들렸지만 그 안에 두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는 무언가가 숨어 있었다. 그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지만 안에서는 알 수 없는 불안과 스릴이 뒤엉키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현은 평소보다 일찍 퇴근했다. 아내는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고 아이는 장난감을 자랑했다. 모두 익숙한 풍경이었다. 밥을 먹으며 나누는 이야기들도 TV를 켜놓고 하는 농담들도 여느 날과 다를 것 없었다. 하지만 상현은 자꾸 유진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녀의 눈빛, 말투, 같이 먹어요라고 했던 순간의 숨소리까지. 그 기억들이 현실보다 더 선명하게 가슴에 남아 있었다. 아내가 밥 맛있어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딴 생각을 하고 있었다.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건 유진과의 점심시간, 그녀의 손등 위에 내려앉은 햇빛, 식탁 너머로 건너온 미소였다. 그 짧은 시간이 이상하게 길게 남아 있었다. 반면 눈앞의 현실은 마치 스쳐가는 배경처럼 느껴졌다. 상현은 그날 밤 다시 한번 깨달았다. 아내와의 일상은 따뜻했지만 유진과의 짧은 순간은 강렬했다. 그리고 자신은 점점 그 강렬함을 원하고 있다는 걸. 점심시간이 다가올수록 상현은 자신도 모르게 시계를 자꾸 확인하고 있었다. 모니터 위로는 보고서가 켜져 있었지만 내용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에는 그날 아침 유진이 슬며시 건넨 한마디만 맴돌고 있었다. 오늘도 시간 괜찮으세요? 회의실에서 마주친 순간 자연스럽게 건넨 말이었다. 그저 점심 제안일 뿐인데도 상현의 가슴은 이상하게 뛰기 시작했다. 자신이 이런 사소한 말에까지 민감해지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낯설었다. 정오가 조금 넘어 두 사람은 회사 근처의 작은 이탈리안 식당으로 향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넘기며 유진이 말했다. 여기 파스타는 그냥 그런데 리조또는 꽤 괜찮아요. 상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추천해 주신 걸로.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식탁 아래로 감춰진 손은 어느 때보다 긴장되어 있었다. 그녀의 말투, 웃음, 눈빛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다. 대화는 평범했지만 그 안에 흐르는 공기가 평범하지 않았다. 말과 말 사이, 침묵 속의 여백마다 이상한 긴장감이 맴돌았다. 식사가 끝나갈 무렵 유진이 무심한 듯 물잔을 옮기다 상현의 손등을 스쳤다. 순간 상현의 온몸이 전기처럼 반응했다. 아주 짧고 미세한 접촉. 그저 손끝이 닿았을 뿐인데 피부 아래로 퍼지는 전율은 감출 수 없는 것이었다. 유진은 아무 일 없다는 듯 물잔을 옮기고 대화를 이어갔다. 하지만 상현은 그 순간부터 숨이 얕아지고 있었다. 그 작은 스침이 가져온 감각은 그 어떤 말보다 직접적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욕망이 형체를 갖기 시작하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웃고 있었고 그는 여전히 대답을 하고 있었지만 머릿속은 아까 그 순간의 촉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사무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지만 집중은 무리였다. 손끝에 남아있는 감각이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모니터를 보며 몇 줄 입력을 하던 중 메신저 창이 조용히 떴다. 혹시 오늘 야근하세요? 유진이었다. 단순한 질문. 하지만 맥락 없이 그 시간에 받은 메시지는 다르게 다가왔다. 상현은 잠시 망설이다가 짧게 대답했다. 할 것 같아요. 업무가 좀 밀려서요. 답장을 보내고 몇 초 후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저도 그래요. 그럼 오늘은 같이 남겠네요. 마침 그날은 상현이 맡은 프로젝트 보고서를 마무리해야 했기에 야근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긴 했다. 하지만 그 문장 하나에 야근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의미로 다가왔다. 함께 남는다는 것. 사무실이라는 닫힌 공간에 단둘이 남는다는 것. 그 공간의 공기, 조명, 그리고 침묵까지 상현은 모두 상상할 수 있었다. 해가 지고 사무실에 하나둘 불이 꺼지기 시작할 무렵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퇴근 준비를 했다. 상현은 자리에서 조용히 남아 있었고 유진도 몇 자리 건너편에 앉아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었다. 둘 사이에 특별한 대화는 없었지만 존재만으로 공간이 묘하게 달라져 있었다. 어느 순간 복사기 앞에서 마주친 두 사람. 아무 말 없이 서류를 정리하다 그녀의 머리카락이 살짝 상현의 팔에 닿았다. 그 순간 상현은 자신의 심장이 너무 크게 뛰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 유진은 눈을 들었고 둘의 눈빛이 몇 초간 맞물렸다. 그 짧은 순간 공기 중의 온도가 바뀐 것 같았다. 1만 초,
그녀가 조용히 물었다. 맞네요. 좀처럼 줄질 않아요. 오늘은 그냥 늦게까지 있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조용해서 오히려 집중 잘 돼요. 그러게요. 이상하게 편하네요. 말은 자연스러웠지만 속뜻은 그렇지 않았다. 그 둘만이 느끼고 있는 감정의 흐름. 형체 없는 긴장감이 무겁게 공간을 감싸고 있었다. 그날 사무실 공기는 평소와 달랐고 상현은 그 모든 감각을 또렷하게 기억하게 될 거란 걸 직감했다. 밤늦게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아내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다. 늦었네. 응, 일이 좀 많았어. 변명처럼 들리지 않게 말하려 했었지만 그 안에 담긴 다른 감정까지 감출 수는 없었다. 아내는 별다른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상현은 씻고 방으로 들어갔다. 불을 끄고 누운 뒤에도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옆에 누운 아내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지만 그의 머릿속은 전혀 다른 공간에 가 있었다. 유진과의 점심, 야근, 눈빛, 손끝의 온도. 그것들이 하나씩 떠오르며 마음을 어지럽혔다. 처음엔 작은 호기심이었고 그저 특별했던 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분명히 달랐다. 죄책감과 욕망이 같은 무게로 얽혀 있었다. 한쪽이 무거워지면 다른 쪽도 함께 내려앉았다. 상현은 눈을 감았지만 눈앞에는 유진의 얼굴이 또렷이 떠올랐다. 목소리가, 손끝이, 시선이 다시금 머릿속을 어지럽혔다. 이 감정은 경계였다. 분명 알았다. 그리고 지금 그는 그 경계를 흔들고 있었다. 의도하지 않은 걸 수도 있었다. 하지만 분명 스스로 내디딘 걸음이었다. 그리고 그 흔들림은 쉽게 멈추지 않을 거라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그날 저녁 상현은 유진에게 연락을 받았다. 퇴근하고 시간 괜찮으세요? 메시지는 짧았지만 의미는 분명했다. 단둘이 만나자는 말이었다. 이유는 필요하지 않았다. 더는 설명도 핑계도 필요하지 않은 관계. 이미 마음속에 생긴 균열은 틈이 아닌 문이 되어버렸고 상현은 그 문을 열 준비가 되어 있었다. 둘은 회사 근처 눈에 잘 띄지 않는 작은 술집에서 마주 앉았다. 노란 조명이 어둑한 실내를 감싸고 주위 테이블은 대부분 빈 상태였다. 다른 손님들의 존재는 흐릿한 배경처럼 사라지고 오직 상현과 유진만이 이 공간의 주인인 듯 느껴졌다. 유진은 늘 그렇듯 단정하게 앉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의 미소는 어딘가 다르게 보였다. 조금 더 가깝고 조금 더 조심스럽고 그래서 더 치명적이었다. 이런 자리 좀 낯설죠? 유진이 물었다. 그래도 나쁘진 않네요. 상현은 잔을 들어 올리며 대답했다. 잔이 부딪히며 작게 울리는 소리. 알코올이 천천히 퍼지는 속도보다 눈빛이 서로를 파고드는 속도가 더 빨랐다. 대화는 가볍고 자연스러웠지만 그 안에 섞여 있는 감정은 전혀 가볍지 않았다. 유진은 종종 잔을 들며 상현을 바라보았고 상현은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아니, 도리어 그 눈빛 속에서 스스로를 찾고 있는 듯했다.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무언가를 묻는 듯한 혹은 이미 답을 알고 있는 듯한 기색이 있었다. 상현 씨는 지금 무슨 생각해요? 그 말에 상현은 웃었지만 웃음 뒤에 숨긴 건 간단하지 않았다. 글쎄요. 생각이 좀 많네요. 그런 줄 알았어요. 눈빛이 너무 솔직해서. 유진은 시선을 피하지 않은 채 천천히 말을 이었다. 그 눈, 오늘따라 더 많이 말하네요. 그 말에 상현은 심호흡을 했다. 괜히 술잔을 다시 채우고 테이블 위에서 손을 비볐다. 어색하지 않으려는 행동이었지만 이미 두 사람 사이엔 어색함보다 훨씬 더 짙은 무언가가 흐르고 있었다. 유진은 손을 뻗어 테이블에 놓인 상현의 손등 가까이에 놓았다. 직접적인 접촉은 없었지만 거리는 너무 가까웠다. 상현은 그 거리에서 오는 열기를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유진의 손끝 하나가 움직이면 그 경계는 허물어질 수 있는 거리였다. 조금 더 있다 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고 부드러웠다. 그 한마디에 상현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다. 너무 예상치 못한 말이 아니었지만 막상 들으니 마음이 흔들렸다. 전기가 손끝에서 올라와 목덜미까지 퍼지는 기분. 그녀의 제안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금기를 건너자는 신호 같았다. 상현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대답이 필요 없는 대화,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다.
유진은 다시 잔을 들어 마셨고 상현은 그녀의 목을 타고 내려가는 술의 움직임을 바라보았다. 모든 것이 천천히 흐르고 있었다. 시간마저 감정에 휩쓸려 느려진 듯했다. 밖은 이미 어두웠다. 술집 안의 조명만이 그들을 감싸고 있었다. 사람의 눈길이 닿지 않는 공간, 남몰래 감정을 나누기엔 너무도 완벽한 장소였다. 유진은 말을 멈추고 상현을 바라봤다. 그 시선 속엔 이제 질문도 장난도 없었다. 오직 확신만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손끝이 테이블 위를 타고 이동하다 상현의 손등을 살며시 스쳤다. 이번엔 명확한 접촉이었다. 아주 가볍고 짧은 그러나 분명한 손길. 상현은 순간적으로 손을 움찔했지만 곧 손을 움직이지 않았다. 오히려 더 가만히 있었다. 그 짧은 접촉에 온몸이 반응했고 머릿속은 하얘졌다. 무서워요? 유진이 물었다.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이 감정은 멈추고 싶지 않아요. 그 말에 유진은 작게 웃었다. 그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고 상현도 뒤따라 일어섰다. 계산은 유진이 조용히 먼저 마무리했다. 거리로 나왔을 때 공기는 싸늘했지만 둘 사이의 온도는 다르게 흘렀다. 조용한 밤거리. 유진이 앞서 걷다가 고개를 돌려 상현을 바라보았다. 가까운데 아는 곳 있어요. 그녀는 그 말을 하고 나서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다. 상현은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다. 그 순간 선택의 여지가 없는 감정이 모든 판단을 밀어냈다. 지금 이 길을 걷는 이유는 이성이 아니라 욕망이었다.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멈추지 않았다. 뒷골목으로 이어진 길. 이 길의 끝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 상현은 돌아서지 않았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질수록 상현의 마음은 더욱 빠르게 뛰었다. 그 소리는 머릿속에서 메아리 쳤고 현실감을 잃어가는 듯한 감각에 휩싸였다. 이건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다. 상현은 알고 있었다. 지금 이 밤은 처음으로 문턱을 진짜로 넘기 직전의 밤이었다. 술집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공기는 낮보다 차가워져 있었다. 바람이 지나가는 소리에 상현은 잠시 정신이 또렷해지는 듯했지만 곧 유진의 그림자가 옆에 닿는 순간 다시 이뤄졌다. 거리엔 사람들이 거의 없었다. 늦은 밤 가로등 불빛이 점처럼 퍼져 있었다. 유진은 말없이 걸었다. 상현은 그 뒤를 따라갔다. 둘 사이의 거리는 처음보다 훨씬 가까워져 있었고 상현은 그 거리의 온도를 정확히 느끼고 있었다. 그녀의 숨소리, 발소리, 바람에 스치는 향기. 모든 것이 너무 또렷했다. 마치 꿈속인데 감각만은 현실보다 선명한 그런 밤. 조용한 골목 안 유진이 멈춰섰다. 상현도 함께 멈췄다. 그 앞에는 간판 불빛이 희미한 여관 하나가 있었다. 오래된 건물. 외벽은 약간 낡아 있었고 간판은 오래된 영화 속 배경처럼 발해 있었다. 유진이 상현의 손을 천천히 잡았다. 조금 더 있다 갈까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다. 부드러운 음정, 흘러가는 말투. 하지만 그 말은 상현의 가슴 한복판에 불을 지피듯 박혔다. 손을 잡은 그 감촉이 심장까지 전해졌다. 순간 그의 등줄기를 따라 뜨거운 감각이 흘러내렸다. 몸은 스스로를 제어하지 못하고 있었고 생각은 한 발 늦게 따라오고 있었다. 유진은 고개를 돌려 상현을 바라봤다. 눈이 마주치는 찰나 무언의 질문과 대답이 동시에 오갔다. 상현은 도망치지 않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대답은 이미 끝난 셈이었다. 그녀가 문을 열었다. 낡은 자동문이 미약한 소리를 내며 열렸다. 상현은 그 안으로 걸음을 옮기며 문득 뒤를 돌아보았다. 거리에 아직 남아있던 밤 공기와 그 너머 집으로 이어지는 길. 그 모든 것들이 어쩐지 아득하게 느껴졌다. 여관 앞 좁은 복도를 지나며 유진이 웃었다. 여기 오는 거 처음 아니죠. 장난처럼 들렸지만 말투엔 묘한 단단함이 있었다. 상현은 순간 멈칫했다. 그녀는 고개를 살짝 갸웃하며 그를 바라보았다. 아니에요. 처음이에요. 그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낮고 진지하게 흘러나왔다. 그래요? 그럼 오늘이 첫날이네요. 그녀의 말은 가볍지만 상현은 숨을 삼켰다. 그 말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처음이라는 단어는 항상 특별하다. 그 시작이 어떤 결말을 불러오든
첫 순간은 언제나 생생하게 남는다. 오늘 밤, 지금 이 순간이 바로 그런 밤이라는 걸 상현은 알고 있었다. 객실 문이 열리고 안으로 들어섰다. 작은 방, 약간 눅눅한 공기, 희미한 조명. 창문은 닫혀 있었고 커튼은 절반쯤 젖혀져 있었다. 침대 옆 작은 조명등만이 방 안을 밝혔고 TV는 꺼져 있었다. 고요했다. 이 고요가 오히려 더 무겁고 감정을 부풀렸다. 유진이 천천히 문을 닫고 잠금 장치를 돌렸다. 딸깍. 작은 소리가 방 안에 울렸다. 상현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자신이 돌아갈 수 없는 문을 스스로 닫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소리는 현실보다 더 확실한 신호처럼 들렸다. 유진은 말없이 다가왔다. 구두 소리가 바닥을 가볍게 스쳤고 그녀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졌다. 상현은 움직이지 않았다. 그는 마치 그 자리에 뿌리를 내린 듯 서 있었고 그녀는 조용히 다가와 눈앞에 멈췄다. 숨소리가 가까워졌다. 아주 조용하고 아주 뜨겁게. 그녀는 그의 앞에서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러고는 손을 들어 상현의 어깨에 천천히 얹었다. 그 손길은 무게감이 없었다. 하지만 상현은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온기에 온몸이 반응했다. 마치 체온이 피부 너머로 바로 스며드는 듯했다. 괜찮아요? 유진이 낮게 물었다. 상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눈을 감았다. 그 순간 그의 머릿속을 스쳐간 건 아내의 얼굴이었다. 매일 아침 식탁에서 커피를 마시던 모습, 아이에게 웃어주던 눈매, 그리고 언젠가 자신에게 했던 한마디. 당신은 점점 멀어지는 것 같아. 그 말이 왜 떠올랐는지 모르겠지만 상현은 눈을 감은 채 천천히 숨을 쉬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그 선을 넘었다. 그녀의 품 안으로. 이 순간 죄책감과 욕망은 더 이상 분리되지 않았다. 그는 그 경계 위에서 망설이지 않았고 손끝 하나하나로 그녀를 기억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기다려온 사람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히. 상현은 자신이 어디까지 자는지도 알지 못한 채 그녀에게 닿았다. 돌이킬 수 없는 문턱을 그렇게 넘었다. 여관에서 돌아오던 밤 상현은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다. 도로 위를 달리는 택시들과 붉은 신호등, 늦은 시각에도 불 켜진 가게들이 어지럽게 스쳐 지나갔지만 그 어떤 것도 시야에 들어오지 않았다. 머릿속은 방금 전까지 있었던 그 공간, 그 온도, 그녀의 숨소리로 가득 차 있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섰다.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열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불이 꺼진 거실, 조용히 잠든 집. 아내는 이미 침실에 들어가 있었고 아이 방에서는 낮게 숨소리가 흘러나왔다. 욕실에 들어가 거울을 마주한 상현은 자신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피곤해 보이는 눈, 어딘가 무기력한 표정. 하지만 그 안에서 그는 이상하게도 살아있음을 느끼고 있었다. 그날의 짜릿함이 아직도 몸 안에 남아 있었고 그 감정은 그 어떤 현실보다 강렬했다. 아침. 눈을 떴지만 몸은 쉽게 움직이지 않았다. 침대 옆에서 잠들어 있던 아내가 먼저 일어났고 부엌에서는 식빵 굽는 소리와 커피 내리는 소리가 익숙하게 들려왔다. 매일 반복되는 평범한 풍경. 하지만 상현은 어제의 기억이 머릿속에서 흐릿해지기는커녕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느꼈다. 사무실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을 때 유진이 있는 쪽으로 시선이 자연스럽게 향했다. 그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일에 집중하고 있었다. 표정도 자세도 늘 하던 대로였다. 하지만 상현은 안다. 단 몇 시간 전 그 얼굴이 얼마나 가까이 있었는지, 얼마나 부드럽게, 얼마나 숨막히게 자신을 바라봤는지. 그녀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짧은 눈빛 하나. 아무도 눈치챌 수 없는 정말 사소한 시선. 하지만 그 속엔 둘만이 알고 있는 기억이 숨겨져 있었다. 순간 상현의 심장은 강하게 뛰었다. 그 눈빛 하나로 그는 다시 그 방의 공기를 떠올렸다. 그날 이후 그녀와의 비밀은 점점 더 깊어졌다. 따로 만나는 일은 없었지만 사무실 안에서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들만으로도 스릴은 커졌다. 오히려 조심해야 하는 그 환경이 감정을 더 고조시켰다. 회의 중에 마주치는 짧은 시선, 복도를 지나치며 스치는 손끝,
메신저 창에 남긴 짧은 이모티콘 하나조차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무서운 건 이 감정에 점점 더 익숙해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여관에서의 밤, 유진의 몸짓, 숨소리, 그리고 눈을 감은 채 들었던 그녀의 속삭임. 그 모든 기억이 대화 너머로 흘러들어왔다. 식사가 끝난 후 아이와 놀아주는 척했지만 마음은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거실에 앉아 리모컨을 만지작거리던 중 휴대폰이 조용히 진동했다. 화면을 켜보니 유진의 메시지였다. 또 만나요. 짧은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의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상현은 휴대폰을 든 채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다. 손끝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느낌. 마치 그 문장 하나가 온몸에 퍼지는 전류처럼 느껴졌다. 눈을 감고 숨을 깊게 들이쉬었다. 방금 전까지 머릿속을 채우던 죄책감, 일상, 피로 같은 것들이 순식간에 밀려나고 오직 그녀의 말만이 남았다. 또 만나요. 그 말 속엔 수많은 의미가 숨어 있었다. 다시 보고 싶다는 욕망, 기다리고 있다는 암시, 그리고 더는 멈추지 않겠다는 확신. 상현은 짧게 답장을 썼다. 곧 봐요. 보내기 버튼을 누른 순간 그가 그리는 다음 장면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시간과 장소는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이제 그가 스스로도 멈출 생각이 없다는 것이었다.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은 아직 남아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더 깊은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 지금 이 감정은 어쩌면 사랑이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상현은 확실히 알고 있었다. 이 감정은 현실보다 더 강렬하다는 것. 그리고 더 위험하다는 것. 사무실 복도 끈 회의실 옆 조용한 작업 공간. 야근을 하던 팀원들이 하나둘 퇴근하고 상현은 마지막까지 자리에 남아 있었다. 일부러 정리를 천천히 했다. 유진 역시 책상 앞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아무런 약속도 암시도 없었지만 둘 다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시간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사람이 거의 사라진 사무실은 공기의 질감마저 달라졌다. 형광등 불빛이 천천히 깜빡였고 키보드 소리는 더 또렷하게 울렸다.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나 커피를 가지러 나갔다가 돌아오며 상현 옆에 멈췄다. 따뜻한 커피 한 잔을 그의 책상에 내려놓고 짧게 말했다. 오늘은 늦게까지 함께네요. 그 말 한 줄, 그 짧은 한마디에 상현은 다시 긴장했다. 동시에 심장이 기묘하게 뛰었다. 유진이 손끝으로 상현의 책상 가장자리를 따라 문서를 살짝 밀었다. 그 순간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스쳤다. 살짝 닿았을 뿐인데 그 감각은 의외로 강렬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익숙해지고 있었다. 상현은 순간적으로 죄책감을 느꼈지만 그 감정은 이제 예전처럼 불편하지 않았다. 오히려 묘하게 달콤했다. 아슬아슬한 줄 위를 걷는 것 같은 기분. 발을 헛디디면 추락할 걸 알면서도 그 위태로움이 주는 쾌감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그녀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여 문서를 읽고 있는 모습을 보며 상현은 잠시 눈을 떼지 못했다. 한 발짝 더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 그러면서도 이 순간을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마음이 엇갈렸다. 유진은 그런 상현의 눈빛을 감지한 듯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고 둘 사이엔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날 밤 상현이 집에 돌아오자 아내는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불은 절반쯤 꺼져 있었고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그녀는 남편을 보며 말했다. 요즘 좀 달라졌어. 상현은 순간 걸음을 멈췄다. 그러나 곧 아무렇지 않은 척 가볍게 웃으며 겉옷을 벗었다. 그래, 요즘 일이 많아서 그런가 봐. 그런 느낌이 아니라 뭔가 말투나 분위기가 예전이랑 좀 다르달까. 아내의 말은 무심한 듯 흘러갔지만 그 안엔 날카로운 감각이 들어있었다. 상현은 애써 태어난 얼굴로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마셨다. 고개를 돌리지 않은 채 대답했다.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피곤해서 그래. 아내는 더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등 뒤로 흐르던 공기는 아주 잠깐 정적에 잠겼다. 상현은 그 짧은 정적 속에서 자신이 조금씩 뭔가를 놓치고 있다는 걸 알았다. 샤워를 마치고 침실에 들어왔을 땐 아내가 이미 자리에 누워 있었다. 불을 끄고 옆에 누웠지만 상현은 잠들 수 없었다. 몸은 피곤했지만 머릿속은 더 깨어 있었다.
베개 옆에 두었던 휴대폰을 손에 쥐고 조용히 화면을 켰다. 조명 아래 유진의 이름이 떠 있었다. 메시지를 쓰려다 멈췄다. 대신 전화를 걸었다. 벨이 2번 울리고 그녀가 전화를 받았다. 이 시간에 무슨 일 있어요?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다. 주변이 고요했기에 그녀의 숨소리까지 전해지는 듯했다.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왜요? 무슨 일 있었어요? 아니, 그냥 내가 생각나서. 유진은 말없이 웃는 듯한 숨소리를 흘렸다. 그 말 조금 위험한 거 알죠? 응. 그래서 더 하고 싶었어. 그 짧은 대화만으로도 상현은 다시 숨이 가빠졌다. 아내가 옆에서 자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긴장이 아니라 배경이 되어가고 있었다. 금지된 대화를 나누는 지금 이 순간이 현실보다 더 또렷하게 느껴졌다. 그녀와의 통화를 마치고 상현은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다. 천장을 바라보며 한참을 누워 있었다. 눈을 감아도 잠은 오지 않았고 머릿속은 그날 사무실에서의 눈빛, 손끝, 그리고 목소리로 가득했다. 옆에서 고르게 들리는 아내의 숨소리가 문득 멀게 느껴졌다. 같은 침대 위에 누워 있지만 마음은 전혀 다른 곳에 있었다. 상현은 자신이 지금 얼마나 멀리 와 있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처음엔 단지 흔들림이었지만 이제는 뿌리가 깊어지고 있었다. 그녀와의 관계는 일탈이 아니라 또 다른 일상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리고 이 일상은 이제 쉽게 멈출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한동안 뜸했던 연락이 다시 이어진 건 유진의 메시지 한 줄 때문이었다. 이번 주 금요일 시간 어때요? 단순한 물음이었지만 상현은 그 안에서 이미 결정된 흐름을 읽었다. 그날 상현은 유난히 일찍 퇴근 준비를 마쳤다. 평소보다 단정한 셔츠, 향을 최소한만 묻힌 손목, 차창에 비친 얼굴을 다시 확인하고 술집으로 향했다. 그녀는 이미 도착해 있었다. 늘 그렇듯 단정한 모습. 그러나 오늘은 어딘가 더 조용하고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다. 생각보다 빨리 오셨네요. 그러게요. 나도 모르게 서두른 것 같아요. 두 사람은 술잔을 앞에 두고 조용히 이야기를 나눴다. 대화의 주제는 업무, 일상, 소소한 뉴스. 특별할 것 없는 말들이었지만 서로의 눈을 바라보는 시간은 길어졌다. 잔을 들고 마시는 그녀의 손끝을 보며 상현은 자꾸만 기억 속의 촉감으로 돌아갔다. 조금씩 취기가 오르고 분위기가 느슨해질 무렵 유진이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속삭였다. 오늘은 그냥 일찍 가지 말아요. 그 말에 상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눈빛을 바라보았고 유진은 다시 미소 지었다. 눈빛이, 말투가, 표정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다시 따라 나섰다. 술집을 나서 여관 근처 조용한 골목에 도착했을 때 유진이 잠시 걸음을 멈췄다. 가로등 불빛 아래 그녀는 상현을 올려다보며 말했다. 오늘은 더 특별할 거예요. 심장은 또 한 번 요동쳤다. 그녀의 말은 짧았지만 이상하게 오래 남았다. 지난번보다 더 가까운 거리, 더 선명한 감각, 더 준비된 분위기. 상현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유진은 먼저 걸음을 옮겼다. 낡은 여관의 문이 열리고 다시 닫혔다. 익숙한 구조, 낮게 깔린 조명, 정적이 흐르는 복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짧은 순간에도 서로의 손등이 맞닿는 그 미세한 감촉에 상현은 온몸이 긴장되는 걸 느꼈다. 방 안은 이전과 비슷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다. 유진은 이번엔 옷걸이에 코트를 걸고 작은 음악을 틀었다. 공기 중에 부드러운 선율이 흐르자 감각이 조금 더 느려지고 무뎌졌다. 상현은 그저 한자리에 서 있었다. 유진이 다가왔다. 가까이 천천히. 그녀의 손이 다시 상현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더 깊고 더 조용하게 연결되었다. 입술이 닿기도 전부터 감정은 이미 넘쳐나고 있었다. 아직도 후회해요? 유진의 물음에 상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의 숨결이 너무 가까워 목소리를 내는 것이 무의미하게 느껴졌다. 대신 그는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쓰다듬었다.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이젠 후회하지 않아. 그 순간 죄책감이 짜릿함으로 바뀌었다. 이 관계가 옳지 않다는 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것보다 강한 건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살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는지였다. 하루하루 무감각하게 지나가던 삶 속에서 유진과의 시간은 너무나 생생했다. 이 관계는 파괴적이지만 동시에 중독적이었다. 숨소리가 얽히고 체온이 겹쳐지는 순간 상현은 다시 한번 현실과 멀어졌다. 그녀는 이전보다 더 조용했고 그만큼 깊었다. 방 안의 시간은 늦은 밤이었지만 상현에게는 몇 시간이 지나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기분이었다. 하지만 결국 끝은 찾아왔다. 방을 나서며 상현은 그녀의 머리칼을 한 번 더 바라보았다.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그의 손끝엔 아직 그녀의 온기가 남아 있었다. 여관문을 나서자 바깥 공기가 다시 차가워졌다. 마치 자신이 있던 세계가 잠시 다른 차원이었다는 듯. 길을 걷는 발걸음은 이전보다 더 무거웠다. 집으로 향하는 도중 그는 처음으로 언제까지 이 비밀을 숨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진지하게 했다. 이 관계는 이제 단순한 일탈이 아니었다. 감정이 생겼고 습관이 되었고 어느새 본능이 되어 있었다. 상현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도시의 불빛 사이로 희미한 별 하나가 보였다. 마치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자신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처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묻는다.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걸까? 정답은 없었다. 그러나 그는 앞으로도 그 길을 멈추지 않을 거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여관에서 나와 택시에 몸을 씌웠을 때 상현은 처음으로 창문을 열었다. 차 안 가득 퍼진 그녀의 향이 너무도 선명해서 숨을 내쉴 때마다 그 장면이 다시 떠올랐다. 운전기사는 아무 말 없이 라디오를 틀었고 상현은 창밖으로 흐르는 도심의 불빛을 바라보며 짧은 숨을 쉬었다. 눈을 감으면 여전히 그녀의 목소리, 체온, 그리고 어깨에 닿았던 손길이 또렷했다. 그 밤의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집에 도착하자 현관 센서등이 켜졌고 집안은 조용했다. 아내는 이미 아이를 재운 뒤였는지 거실 조명만 어슴푸레 켜져 있었다. 상현은 조심스럽게 구두를 벗고 옷을 벗기 시작했다. 셔츠 단추를 푸는 손끝이 약간 떨리는 걸 느꼈다. 그건 피곤함 때문만은 아니었다. 재킷을 벗어 옷걸이에 걸려는 순간 문득 그의 코를 스친 익숙한 향. 유진의 향수였다. 그녀가 즐겨 쓰던 아주 은은하지만 강하게 각인되는 잔향. 그녀가 안겼던 어깨 쪽에서 그 냄새가 짙게 배어 있었다. 상현은 그 자리에서 멈췄다. 숨을 멈추고 다시 냄새를 맡았다. 기분 탓이 아니었다. 확실히 그녀의 향이었다. 그리고 이 냄새는 금방 사라지지 않을 거란 것도 알았다. 순간 복도 끝에서 아내의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그는 화들짝 놀라 돌아보았고 아내는 졸린 눈으로 걸어 나왔다. 이제 왔어. 응, 일이 좀 늦어졌어. 아내가 가까이 다가오며 갑자기 말했다. 근데 이 냄새 뭐야? 그 말에 상현은 순간 굳었다. 아내는 그의 어깨 쪽에 코를 가까이 댄 채 고개를 갸웃거렸다. 향수 냄새 같은데 회사에서 누가 뿌렸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러나 그는 곧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고개를 끄덕였다. 아, 회의실에서 누가 많이 뿌렸나 봐. 좀 지냈어. 그래. 아내는 의심보단 피곤함에 묻힌 말투로 대답하며 그대로 뒤돌아 안방으로 향했다. 그녀가 문을 닫고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상현은 천천히 숨을 토해냈다. 손등에 식은땀이 맺혀 있었고 무릎은 알 수 없는 힘이 빠진 듯 풀렸다. 냄새 하나가 이렇게까지 흔들 수 있을 줄은 몰랐다. 그는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곳에 서 있는지 새삼 실감했다. 샤워를 하며 몇 번이고 어깨를 문질렀다. 거품이 터지고 물이 쏟아져 내렸지만 향은 여전히 어딘가에 남아있는 듯했다. 몸에서 지워져도 머릿속에선 떠나지 않았다. 씻고 나온 뒤 침대 옆에 놓인 휴대폰을 확인했다. 화면에는 유진의 메시지가 도착해 있었다. 잘 들어갔어요? 상현은 그 문장을 한참 들여다보았다. 단순한 안부였지만 그 안엔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었다. 그녀는 아무 일 없다는 듯 평온한 문장을 보냈지만 그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이 관계는 이제 들키지 않기라는 또 다른 긴장을 전제로 한 감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 답장을 쓰려다 멈췄다. 이제는 이 감정이 설렘과 불안 사이 어딘가에 머물러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다. 두렵기도 했고 끌리기도 했다.
자꾸 더 보고 싶어지는 그녀. 하지만 동시에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다는 사실이 문득 차갑게 그의 뒷목을 타고 내려왔다. 결국 그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응, 잘 들어왔어. 너는? 그 문장이 너무 평범해 보여서 오히려 더 안전해 보였다. 그러나 진짜 감정은 따로였다. 지금도 그는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을 애써 눌러 담고 있었다.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다. 아내는 이미 잠든 듯 깊은 숨소리를 내고 있었다. 상현은 천장을 바라보며 눈을 감았다. 오늘 있었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손끝 향기, 눈빛, 그 방의 공기, 그리고 귀에 맴도는 그녀의 마지막 말. 조심해요. 들키면 끝이에요. 그 말은 경고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유혹처럼도 느껴졌다. 상현은 이 관계가 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걸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끝이 무섭지는 않았다. 오히려 그 끝을 향해 천천히 걸어가고 있는 자신을 자각하는 것 자체가 스릴이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는 그 비밀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다. 사무실 복도 끝, 퇴근을 앞둔 늦은 오후. 상현은 커피를 들고 나오다 유진과 마주쳤다. 아무 말 없이 스쳐 지나가는 순간 그녀의 손끝이 그의 손등을 슬며시 지나쳤다. 너무 짧아 일부러인 듯 보이지 않았지만 상현은 그 순간의 감촉에 다시 전율했다. 자꾸만 손끝에 잔상이 남았고 단순한 접촉 하나에도 심장이 요동쳤다. 어느새 그들은 말없이도 서로를 감각하고 있었다. 위험하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그 스릴이 주는 끌림을 더는 거부할 수 없다는 걸 상현은 느꼈다. 그날 저녁 평소보다 조금 늦게 집에 들어선 상현은 소파에 앉아있는 아내와 눈이 마주쳤다. 그녀는 가볍게 웃으며 물었다. 요즘 정신없지? 상현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론 유진과의 오후 장면을 되감고 있었다. 그녀의 손끝, 그 눈빛, 그리고 그의 휴대폰에 남아있는 메시지 하나. 오늘 밤 어때요? 결국 상현은 또다시 그 길을 택했다. 머리로는 망설였지만 몸은 이미 방향을 정하고 있었다. 익숙한 여관 골목, 어두운 조명, 그녀의 기다림. 유진은 상현을 보며 환히 웃었다. 이번엔 무언가 더 여유롭고 깊게 가라앉은 분위기였다. 방 안으로 들어섰을 땐 더는 설명도 핑계도 필요하지 않았다. 이미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흘렀고 그 흐름 속에서 상현은 죄책감보다 훨씬 강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그건 스릴, 그리고 도저히 부정할 수 없는 몰입이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길, 도시의 불빛이 번지는 유리창 너머 상현은 문득 불안에 사로잡혔다. 이 관계는 더 이상 우연이나 흔들림이 아니었다.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언젠가 이 비밀은 반드시 누군가의 손에 닿게 될 거라는 걸. 늦은 밤 상현은 소파에 앉아 무심코 휴대폰을 확인하던 중 시선 너머에서 아내가 조용히 그를 바라보고 있음을 느꼈다. 그녀의 눈빛이 평소와는 달랐다. 예리하다고 느껴질 만큼 집중돼 있었고 그 시선은 분명히 그가 들고 있는 휴대폰에 닿아 있었다. 순간 상현은 심장이 뚝 떨어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녀가 무언가를 눈치챘다는 불안감이 목 뒤를 타고 올라왔다. 며칠 후 상현이 샤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이 번호 누구야? 그녀의 손엔 상현의 휴대폰이 들려 있었고 화면엔 유진과의 대화 알림이 떠 있었다. 상현은 순간 얼어붙었다가 애써 태어난 척 웃었다. 아, 그냥 회사 동료야. 일 얘기하다가.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밤 거실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사이엔 묘한 정적이 감돌았다. 상현은 더는 피하지 않았다. 넌 그동안 날 그냥 돈 벌어오는 사람으로만 봤잖아. 말이 나온 순간 아내의 표정이 굳어졌다. 그의 불만은 핑계처럼 들렸고 그녀의 침묵은 더 많은 질문을 예고했다. 이후 아내는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상현은 느낄 수 있었다. 그녀가 조용히 아주 조심스럽게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걸. 시선, 말투, 집안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상현을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다. 며칠 전부터 아내의 행동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대화 중 자주 멈칫했고
무언가 말하려다 삼키는 듯한 눈빛이 많아졌다. 상현은 점점 숨이 막히는 기분을 느꼈다. 무심한 척하는 아내의 말과 행동 속에 분명 알고 있다는 기색이 담겨 있었고, 그는 그 감정에 점점 눌리고 있었다. 저녁 식탁, 아내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너 요즘 왜 그래? 상현은 잠시 멈칫하다 억눌렀던 말을 뱉었다. 넌 내 마음도 모르고 그냥 나를 책임만 지는 사람처럼 대해왔잖아. 그 말에 아내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눈빛은 차가웠다. 그 차가움이 상현의 등을 서서히 굳게 만들었다. 그날 밤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우리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상현은 처음으로 관계의 끝을 상상했다. 무엇이 남을까? 유진도 자신도 아내도 이제 누구도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생각이 마음을 짓눌렀다. 그리고 다음 날 거실로 향하던 상현은 아내가 서재에서 조용히 뭔가를 뒤지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 자신의 서랍, 수첩, 명함. 그녀는 침착한 얼굴로 증거를 찾고 있었다. 상현은 숨을 줄인 채 문틈 너머로 그 장면을 지켜보았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지금 이 관계는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무너지고 있었다. 요즘 아내의 눈빛은 전과 달랐다. 말없이 바라보는 그 시선 속엔 분명 무언가를 알고 있다는 기색이 서려 있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짧은 대화 사이마다 상현은 그 눈빛에 숨이 막히는 듯한 압박을 느꼈다. 그러다 결국 아내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솔직히 말해. 나 다 알 것 같아. 상현은 더는 피할 수 없다는 걸 느꼈다. 넌 날 사람으로 안 봤잖아. 그냥 버텨주는 사람이라는 기계처럼 대했잖아. 터져나온 말은 그동안 눌러왔던 감정이었다. 그날 밤 유진에게서 메시지가 도착했다. 이제 정리할까요? 짧은 문장, 그러나 너무 무거운 물음이었다. 상현은 쉽게 대답할 수 없었다. 그녀를 놓는 건 생각보다 더 어려웠고 동시에 모든 걸 무너뜨릴 수도 있는 일이었다. 며칠 뒤 아내는 그의 휴대폰을 조용히 뒤졌고 마침내 유진과의 메시지를 발견했다. 그 순간 상현은 단번에 깨달았다. 이제 이 상황은 결코 피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랐다는 걸.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마주 앉은 두 사람. 아내는 말이 없었지만 상현은 눈빛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녀의 눈엔 모든 걸 안다는 확신이 담겨 있었고 상현은 입을 열기조차 힘들 만큼 긴장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아내가 입을 열었다. 다 말해. 그녀는 상현의 휴대폰에서 캡처한 유진과의 메시지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더는 도망칠 수 없는 순간 상현은 억눌린 분노처럼 말문을 열었다. 넌 날 그냥 기계처럼 대해왔어. 감정도 생각도 없는 사람처럼. 말이 끝나기도 전에 휴대폰이 울렸다. 유진이었다. 선택해요. 이제는요. 짧은 메시지였지만 그 말은 칼날처럼 마음을 가른다. 한쪽엔 모든 걸 함께 해온 가족. 한쪽엔 자신이 처음으로 숨 쉬듯 느낀 감정. 상현은 오래도록 침묵했다. 그리고 그 침묵 끝에서 마침내 결정을 내렸다. 어느 쪽이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천천히 스며들고 있었다. 그날의 공기는 유난히 무겁고 조용했다. 상현은 일찍 눈을 떴지만 침대에서 쉽게 몸을 일으키지 못했다. 밤새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아내는 이미 거실에 나가 있었다. 그녀의 뒷모습이 거실 창가에 서 있었다. 마치 그 자리에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처럼. 상현은 조심스레 걸어가 그녀의 맞은편에 섰다. 말을 하기 전에 먼저 눈을 마주했다. 나 더는 숨기지 않을게. 상현의 목소리는 낮고 진지했다. 그는 어젯밤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언제부터였는지, 왜 그랬는지, 어떤 감정이었는지, 그리고 지금 어떤 결정을 내렸는지까지. 그는 유진에게도 명확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하자. 나 돌아갈 거야. 그 말 뒤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그 침묵이 오히려 서로에게 남은 마지막 예의처럼 느껴졌다. 아내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 침묵은 무겁고 길었지만 어느 순간 조용히 꺼내진 한마디는 상현의 심장을 내려앉게 만들었다. 나도 잘한 거 없어. 그녀는 담담하게 말했다. 당신을 바라보지 않았던 시간, 내 감정은 괜찮다고만 생각했어. 당신이 옆에 있기만 하면 충분하다고 착각했어.
상현은 고개를 숙였다. 자신의 잘못을 탓할 자격조차 없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녀가 다시 말을 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우리가 여기까지 온 시간들을 쉽게 없었던 일로 할 수 없어. 그 말은 용서였다. 그리고 동시에 기회를 주겠다는 선언이었다. 한 번만 더 같이 살아보자. 진짜로 서로 보면서. 상현은 그 말에 눈을 들 수밖에 없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아무 말 없이 그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잡았다. 이번엔 도망치지 않았다. 무겁지만 분명한 감정이 손끝을 타고 전해졌다.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짐이 말보다 먼저 전해졌다. 며칠 후 상현은 유진에게 마지막 메시지를 보냈다. 그동안 고마웠어요. 당신을 만나면서 많이 흔들렸고 많이 깨달았어요. 하지만 이제 저도 저대로 살아야 할 것 같아요. 답장은 오지 않았다. 그게 오히려 상현에겐 다행이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돌아설 수 있게 하는 마지막 배려처럼 느껴졌다. 시간은 조금씩 흐르고 있었다. 아내와의 대화는 서툴지만 매일 조금씩 길어졌고 함께하는 식사도 다시 웃음이 스며들었다. 아이와의 시간, 함께 장을 보는 평범한 일상, 식탁에 나란히 앉아 보내는 저녁. 그 모든 순간이 다시 익숙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했지만 두 사람은 예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서로를 바라보려 노력했다. 이건 되돌아간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것이었다. 상처는 사라지지 않겠지만 그 자리에 새살이 자라나는 건 가능했다. 상현은 오늘도 문을 나서며 다시 한번 아내를 바라봤다. 그녀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고 상현은 미소로 답했다. 예전엔 없던 아주 작은 인사였다. 하지만 그 인사 하나에 담긴 감정은 누구보다 깊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사랑은 지키는 것보다 다시 회복해내는 것이 더 어려우면서도 강하다는 걸.